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욱입니다. 뇌를 젊게 유지한다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음식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잘 먹는 것은 뇌에 중요하죠. 좋은 음식, 뇌에 좋은 음식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먹는 것 또한 가려서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패스트푸드, 소위 정크푸드라고 불리는 것들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먹는 음식 속에는 독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뇌에 좋은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녹색잎이, 그러니까 소위 녹색 채소가 뇌의 나이를 젊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녹황색 채소가 좋다는 얘기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결과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겨자잎이나 또는 시금치나 또는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입니다. 영양역학 전문가인 마샤 교수가 밝힌 이 자료에 의하면 인지 기능 또 기억력 저하는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어떤 그 두려움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러한 두려움을 좀 더 감소시키는 또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또는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녹색 채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평균 81세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약 1000명 정도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진행한 연구 결과에서 매일같이 녹색 채소를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의 연령이 뇌 인지 기능에 관련된 연령이라고 할 때 약 11살 정도가 더 젊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타민 K, 그리고 엽산, 그리고 베타카로틴, 루테인 같은 영양소와 관련이 돼 있다고 마샤 교수는 밝힙니다. 이 자료는 미국 영양학회 연례회의에서 2015년도에 발표된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주의력 향상과 그 다음에 IQ가 높아지는 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식이요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보카도, 또 견과류, 올리브유, 이런 것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불포화 지방산, 그게 바로 주의력을 또는 IQ를 높이는 데 연관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들어있는 단가 불포화 지방산,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 불포화 지방산은 분명히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나 이제 지중해 연안의 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 속에는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향이 있대요. 올리브 오일이나 땅콩 기름이나 견과류 같은 거, 견과류는 아몬드, 캐슈, 마카다미아 같은 것들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카놀라 오일도 여기다 포함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예외적입니다. 이 연구 결과 상충되는 결과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카놀라 오일만 예외적입니다. 그리고 올리브가 있고 그 다음에 땅콩버터 같은 것들도 그 속에 많은 그 단가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것을 줄여서 MUFA라고 할 때, 이 MUFA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와 뇌 스캔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어떤 상관관계를 볼 때 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혈액 속에 MUFA, 그 단가 불포화 지방산의 수치가 높았다는 거죠.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단가 불포화 지방산이 높았고, 또한 이들의 뇌 영역, 뇌에서 어떤 특정 영역이 MRI를 촬영을 해볼 때 좀 더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소위 배측주의 신경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소세상 기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영향을 준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나 또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뇌 영역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더 크대요. 그러면 큰 만큼 거기서 단가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그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그 부분이 컸다 이건데, 그럴수록 주의력과 IQ가 높았다는 얘기고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으면 단가 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복용할 경우에 반대되는 효과, 그 부분이 더 커지고 주의력 집중력이 높아지고 IQ가 증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2017년도 9월 달에 일리노이 대학에서 연구한 자료에 근거하여 말씀드렸고요. 또 음식에 들어있는 어떤 과도한 설탕은 반대로 뇌를 수축시킨다고 하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탕을 우리가 많이 복용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뇌 수축은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뇌 수축과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뇌가 점점 작아질수록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250명 정도의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양
그 수치, 그 중에서도 혈당 수치를 재봤는데 혈당이 높을수록 어떤 그 해마, 그러니까 기억과 관련된 해마의 부위와 감정과 어떤 그 인지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편도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실험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왜냐하면 2형 당뇨, 원래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알츠하이머 자체가 제3형 당뇨로 분류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 또는 술을 잘 마시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알츠하이머의 증상, 발병률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당뇨가 없는 사람에게서조차 혈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뇌수축 현상이 발견되었다는 첫 연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탕을 많이 먹어서 혈당을 굳이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설탕은 그 외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내분비학적으로 볼 때나 이럴 때도 설탕이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아무튼 설탕은 뇌의 수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박사는 니콜라스 박사고요. 이 자료는 뉴럴로지에 2012년도에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생선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잠도 잘 자는데 도움이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꾸준하게 생선을 먹는 것.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상당히 좋은 물질이기 때문이죠. 이 또한 지방산이나 일종인데 이것이 어떤 수면에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지능에도 도움이 된다면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 결과가 밝혀졌는데 중국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9세에서 11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어떤 생선을 잘 먹은 아이들에게서 IQ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과 그리고 수면 장애가 좀 더 줄었고 반사회적 행동들이 감소했다는 것을 밝혔거든요. 반사회적 행동은 수면이 부족할 때 나타나거나 또는 뇌의 어떤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행동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메가3는 분명히 좋은 음식이긴 한데, 물질이긴 한데 이것을 먹을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다른 자료에 의하면 오메가3를 먹을 때 이것이 산패, 공기 중에서 산화가 되거나 또는 물과 접촉해가지고 성분이 변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발암물질로 벗길 수 있으니까 신선한 상태의 생선을 먹거나 약도 유효기간 내에 아주 싱싱한, 좀 변질되지 않은 그런 약을 먹는 게 좋겠죠. 이 자료는 사이언티픽 리포트 2017년도에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인도에 사는 사람들 중에 카레를 많이 먹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으로부터 과학자들은 연구를 시작한 게 있는데요. 카레가 뇌 기능에 관련이 된다 이거죠. 카레 성분인 커큐민은 강황의 그 색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기분을 상승시키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이제 50에서 90세 연령의 성인들이었고 약간의 기억장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18개월 동안 카레를 지속적으로 복용한 사람들에게서 기억장애가 상당히 개선되었고 약 28% 정도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외적으로 뇌 기능의 상승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카레의 정확한 그 효능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뇌의 어떤 부종을 제거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찾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카레가 알츠하이머 내지는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카레도 주기적으로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이 자료 또한 2017년도에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음식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뇌에 좋은 음식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은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또는 그것들이 잘 공급되지 않았을 때 뇌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거든요. 그럴 때는 생존 모드로 변하면서 뇌 기능은 현저히 저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뇌가 우리의 몸의 영양 상태에 따라서 물리적인 어떤 변화가, 화학적인 변화가 온다는 것은 지극히 과학적이고도 상식적이고도 그리고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먹는 걸 잘 챙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이 음식을 정말 아무거나 먹는 경향이 강하죠. 영양 공급이 부족한 상태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니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기억력을 높이거나 뇌 인지 기능을 높이거나 기타 뇌의 기능을 IQ를 높이고 싶다면 먹는 것도 신경 써가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 몸을 잘 챙겨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진짜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알츠하이머나 치매 같은 것은 먼 나라 얘기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그냥 일상에서 조금 더 좀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